주체가 아닌 기업의 실적 분석으로 백중백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윤유석 고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 윤유석 고수님 알려주는 고백 타임이 왔습니다. 와! 고백. 고백이 뭐죠? 고백 모르세요? 고수의 투자 백미. 아, 이게. 고백. 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이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제시하는 첫 번째 투자 전략은 저평가 성장주에 투자하라. 이게 뭐냐면은 네.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은 네. 그런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에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저평가주를 선뜻 사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앞으로 오르지 못하면 어떡하나, 사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평가가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저평가가 왜 나오냐면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는데 시장에서는 그것을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이고, 네. 그러면 이 기업의 실적 가치가 좋아졌다는 것이 시장에서 입소문에 의해서 퍼질 때까지는 당연히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못 기다리면은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 단기에 차트를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실패의 지름길로 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아, 근데 말이 이렇게 기다리는 게 쉽지. 사고 나서 이게 막 떨어지는 걸 보거나 오르지 않는 걸 보면은 답답하고 또 괜히 여기서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걸 사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또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하신 분들에게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 두 가지만 지켜라. 두 가지요. 첫 번째 하나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싸게 사라. 두 번째. 실적이 좋은 기업을 그렇죠. 싸게 사라. 네. 두 번째는 오를 때까지 기다려라. 이 두 번째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그것이 성공 투자에 가는 길이냐 아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투자자들은 자기 자녀를 흙수저로 만들 것이냐, 금수저로 만들 것이냐, 이 갈래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돈 잘 버는 기업을 싸게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려라. 이 두 가지만 평생 실천하시게 된다면은 자산을 계속 증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저평가된 주를 이렇게 좀 알아보려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 기업인들에 비해서 기업 투자자들에 비해서 정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정말 핑계입니다. 오히려 기업에 대한 정보는 차고 넘칩니다. 가령 기업의 핵심 정보는 공시에 모두 나와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들보다도 정보에 앞선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 앞서는 정보가 공시에 나와 있는 핵심 정보를 넘어서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정보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과연 기업의 공시에 대한 그 실적 정보라든지 사업 보고서를 과연 보시고 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좀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실제는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좀 예를 좀 자세하게 들어서 윤유석 교수님께서 과거에 투자했던 종목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공시를 보고 그냥 투자했던 종목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유니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제 피혁회사고, 피혁회사, 그러니까 자동차 네. 시트를 만들고 이제 핸드백 가죽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난해 2018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그 전년 동기 대비 29%나 올랐고 영업이익이 188%가 오르고 주당 순이익이 254%가 올랐어요. 네. 자, 이건 공시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핵심 가치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기업들인데 이러한 기업들이 주가가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것이죠. 이런 기업을 1,480원에 사서 적정 주가라고 생각하는 2,300원에 매도를 해서 3개월 만에 수익률 54%를 거뒀습니다. 다른 얘기를 드릴게요. 네. 코엘 패션이라는 그냥 일반적인 기업이에요. 네. 이 기업은 매출액이 12%가 증가하고 영업이익 15%가 증가하고 주당 순이익이 23%가 증가했는데 실적이 매년 이런 식으로 해마다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4,460원에 사서 적정 주가인 7,14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3개월 만에 60%의 수익을 얻었죠. 이런 정보도 그냥 어디서나 있는 공시에 나와 있는 그냥 실적 정보입니다. 갑자기 제 눈이 반짝이지 않나요? 수익률을 들었더니 교수님의 노후 걱정이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분들 평균 연령층을 보니까 50대더라고요. 그렇죠. 네, 노후 자산을 마련하는 그렇죠. 연령대죠. 네. 그 연령을 고려하면은 결국은 주식 투자는 이제 노후 준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후 네. 자산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는
굉장히 좀 진지한 투자가 좀 필요한데 과연 그러한 그 상황에서 차트를 보고 단기 매매하는 방식으로 과연 노후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완전한 단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언제 수익을 낼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통 1년 단위로 일단 봐요. 그러니까 1년을 기다려야 되나요? 네. 왜냐면 그 기업의 실적, 결산 실적까지 가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험상 저평가에서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저평가주 투자의 고수 윤유석 고수의 투자 백미, 그 다음은 뭘까요? 손절은 곧 손실입니다. 손절하지 말자. 이것이 제 철학입니다. 아니 근데 손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손절을 빠르게 해야지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 포트폴리오에서 좀 제외를 좀 시켜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닌가 봐요. 일단 손절을 한다는 것은 기업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보통 손절이라는 것이 이제 주가가 앞으로 더 하락할 거를 공포를 느껴가지고 지금이라도 손실을 이 정도 수준에서 막겠다는 얘기인데 네. 손절은 처음부터 사지 말아야 될 기업을 샀다라는 것으로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네. 사실 기업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가의 하락은 바겐세일입니다. 이게 바겐세일이라는 것은 제품의 네.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떨어졌을 뿐이거든요. 그럼 사야 되나요? 오히려 기업 가치를 알고 사신 분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비중 확대 쪽으로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기업 가치를 알고 모르고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은 네. 자, 가치 진짜 좋은 기업을 샀는데 기업 가치를 모르는 분들은 5%만 올라도 거기에 만족하고 팔겠죠. 그렇죠? 그리고 5%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공포심을 불안하죠. 느껴서 매도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 기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네. 주가가 올라도 돈을 벌고 떨어져도 돈을 법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주가가 5% 정도 올라도 안 팔죠. 네. 기업 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보유하게 돼가지고 결국 수익률을 높게 가져갑니다. 네. 자, 그럼 반대로 주가가 떨어졌다. 손절을 안 하고요. 오히려 비중을 확대해서 시간을 두고 기다려서 그 주가가 기업의 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가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기업을 투자하더라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점을 잡는 게 저는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네. 기업을 주식을 살 때는 기업 가치를 전혀 모르고 차트만 보고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실적,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사시게 된다면은 그 후자가 되겠죠. 네, 고수님 말처럼 쉬우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트는 또 무슨 차트인가요? 이 차트가 굉장히 지금 중요해요. 네. 이게 코스피 종합지수 월봉인데 네.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매년 지수가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지뢰백 같은 이 현상이 앞으로 우리가 투자 인생에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산을 증식을 시켜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지수를 보고 지수를 맞추려고 하는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마치 보시면 지수의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려고 하는 이거는 네. 지수를 맞추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네. 근데 지수를 맞춘다라는 것은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도 지수를 못 맞춥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도 악재는 친절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지수를 맞출 수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지수가 하락할 때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네. 슈퍼개미들이 과연 지수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손절하고 팔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수가 항상 하락한다는 것을 가정하에 종목을 발굴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네.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손절하지 않을 종목을 발굴한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 속에서 과거에 실제 고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종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자, 지금 보시면은 종합지수를 지금 보시는데요. 2018년도에 지수가 크게 계속 하락하고 있었죠. 네. 이때 그러다가 2019년도에
지수가 살짝 반등하다가 다시 이제 주저앉았습니다. 네. 자, 이때 실적이 좋아졌는데 저평가된 종목들이 어떠한 주가 흐름을 보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슈프리마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네. 2018년도 3분기 실적을 보고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주가는 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 가격에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수가 떨어지니까 같이 감염이 돼서 영향을 네. 받습니다. 같이 떨어져요. 감염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네. 이때 과연 이 기업을 손절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떨어졌다고 손절을 해버리면 굉장히 큰 투자의 기회를 날리게 나중에 되는 거죠. 후회하죠. 실적이 오르면 결국에는 오르게 주가가 돼 있다. 오른다는 얘기죠. 네. 그게 바로 이 예시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좀 보겠습니다. 이 역시 3분기까지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수가 하락하니까 같이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 뒤에 지수가 반등을 살짝 했을 때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이건 사실 주가가 올랐다라기보다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기업의 실적에 맞게끔. 나이스템비를 볼까요? 네. 이 기업은 독과점 기업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이러한 그 기업의 어떤 신용평가를 하는 기업이 이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쪽 시장이 크면은 독점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클 수혜를 수밖에 독식할 없는. 수밖에 네. 없는 기업인데 지수가 하락하니까 이런 기업들도 하락을 해요. 이것은 투자의 기회죠. 손절이 아니라 투자의 기회죠. 박앤세일, 네. 그렇죠. 이 기업 역시 나중에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네. 그 기업의 주가는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코마케팅 한번 볼까요?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에코마케팅은 실제로 좀 떨어지지도 않았네요. 예.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네. 이 종목을 보유했던 사람이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워낙 네. 좋아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수가 다시 회복이 됐을 때는 원래 제자리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이런 종목들 평균 수익률 52% 정도의 수익률을 가진 기업들이에요. 즉 그러면은 결국 네. 우리가 아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지수가 반복되는 구간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는 옛날에 이제 학창 시절에 반평균 점수를 깎아먹는 친구가 있고 올리는 친구가 있듯이 저는 올리는 편이라.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지수의 등락에서 보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야 될 기업도 섞여 있고요. 그렇지 네. 않은 기업도 섞여 있는 그 평균 수치입니다. 여기서 실적이 좋게 저평가된 종목을 사가지고 들고만 있으면 결국은 지수 반등에서도 지수 등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평생 자산을 증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매도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매도는 어느 때 해야 될까요? 그 기준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기업의 적정 가치의 주가가 도달하게 되면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마다 이제 기대 수익률이 좀 다르지만은 저는 연평균 한 20% 이상의 그 수익률을 기록하는 성장을 기록하는 기업에 좀 투자를 하는데 네. 분기 실적을 보고 이번에는 연평균 성장률 20%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거죠. 가령 제가 2019년도 올해 매도했던 종목이 총 13 종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7 종목이 적정 주가에 도달을 해서 매도를 했는데 네.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한 52%의 수익률을 거뒀어요. 52%? 네, 예. 나머지 6 종목을 매도를 했는데 그것은 분기 실적이 기대에 좀 못 미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6 종목 중에서 손실이 난 종목이 2 종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손절한 종목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종목을 사고 팔고에 대한 그 기준은 실적을 가지고 사고 실적 때문에 매도하고 기준점이 바로 이런 것이죠.